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번호 142, 몇 번? 133. 이거 3개 냈었죠? 3개 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 네? 최고 차이계수가 1인 2차 방정식 fx는 두근의 알파 베타 하자. 그러면은 이 fx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죠? 됐어? 그런데 얘를 전개하면은 이렇게 돼. 여기까지 됐죠? 정민이 여기까지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좌변의 식쪽 부분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이렇게 풀리니까 근데 얘를 가지고 2차 함수를 만든 거야. 이 좌변의 식의 식을 y라고 두면 2차 함수가 되죠. 그럼 이 2차 함수는 요거겠네요. 됐죠? 그런데 알파 더하기 6이 베타가 6이니까 요게 요거네. 2차 함수를 1차항의 계수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정민이 꼭지점은 어디에 있어요? 축이 있는 거 아니야?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은 요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x 빼기 3의 완전 제곱식에다가 요렇게 되죠? 네. 오케이. 근데 참고로 f0의 값은 뭐냐? 일단 0 넣으면 되네. f0이 알파 베타예요. 없어지니까. 근데 꼭지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9 더하기 알파 베타죠? 이게 꼭지점의 좌표잖아. 이게 이 직선 위에 있다고 대입하면은 3을 여기다 넣고 y에다가 이거 넣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9 플러스 알파 베타는 6 빼기 7이 되니까 알파 베타 나오네요. 어려워요 정민이? 아니요.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9를 더하니까 10이겠네요. 넘나 뭐랄까 틀렸죠? 마이너스 1에다가 9를 더하니까 8이죠. 넘나 간결하고 쉬운 풀이였어요. 이해되면 1번. 6 빼기 7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다 넣은 건데요. 3을 6 빼기 7이죠. 꼭지점이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3을 x에다 넣으면은 y. 꼭지점의 x좌표를 3을 여기다 넣으면 6 빼기 7이죠. 그게 마이너스 9 플러스 알파 베타 돼야 돼요.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풀어버렸습니다. 이해되면 1번 빨리빨리 쳐. 부영이 이해돼? 조금 됩니다. 조금 돼요. 야 어디가 어려운 거세요? 그냥 뭐 좀 난잡하고 어렵죠?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어요. 네. 최고 차이 계수가 닥치세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 2차 방 아니 왜죠? 왜 그러죠? 한다. 최고 차이 계수가 1이 2차 방정식이라면은 여기가 1인데 근을 알려주면 인수분해된 형태로 식을 쓸 수가 있고 그런데 얘를 전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나 이거는 반드시 모양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면은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렇게 쓰는 거를 못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일 땐 특히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전개하면 이렇게 돼.
그런 상태에서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다 알려줬는데 그러면은 꼭지점을 알기 위해서 근데 잠깐 이게 더한 게 6이니까 6 넣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1차 얘기에서의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줘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알겠죠? 넘어가. 다음 문제로. 3개 다 풀어주겠어 선생님이. 134번.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할 때 이거 프린트해서 했었죠. 메타 수학에서 선생님 숙제 냈었고 선생님 풀어줬었어. 그래도 정민이 잘 안 돼요? 네. 일단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런 말은 여기까지는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끝이 아니야. 항등식이 되는데 뭐가 항등식이 되냐면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하려면은 이차 함수가 x축에 접하려면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정민이? 네. 이차 함수가 x축에 접하려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죠? 한 점에서 만나야죠. 판별식이 0이에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니까 판별식이 0이야. 여기까지 되죠? 근데 실수 k값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한다를 다시 읽어보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판별식이 0이다죠. 네. 그러니까 실수 k값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한다를 다시 말하면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판별식이 0이다가 참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판별식이 0이라는 것이 참이 돼야 돼요. 판별식이 0이다가 참이 돼야지만이 x축에 접하니까. 그러니까 y에다 0을 대입한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이 0이어야지만이 x축에 접하는데 그것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판별식을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짝수 판별식을 쓰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이거의 반은 얼마냐? 1차의 계수가 아주 복잡하게 생겼어. 병훈이 이거 반 얼마야? 마이너스 A 플러스 K 이거죠.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B-가 이거니까 B- 제곱 빼기 A는 1이고 2차항의 계수 C는 요거예요. B- 제곱 빼기 AC. 그런데 이거 제곱할 때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거든.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A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빼기 B가 되죠. 이게 판별식인데 이게 0이 돼야 돼요. 자,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K제곱 똑같은 건 사라지고 A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2K 빼기 B가 0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X축에 접한다는 것은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이 말인데 여기서 빼놓은 게 이거죠. K값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하니까 K값에 관계없이 판별식이 0이다. 이 등식이 참이 되면 판별식이 0인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등식이 참이 된다. 판별식이 0이다가 참이다.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된다고. 그 말은 K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정민이 이해됩니까? 그럼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은 K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K가 빨간색으로 보이면서 뭐뭐뭐뭐 K 더하기 뭐뭐뭐뭐는 0으로 정리해야 돼요. 준호 K 앞에 들어갈 거 얘기해봐. 이거 먼저 이거 먼저 묶어서 할 거야? 그냥 써도 돼. 2하고
2a 더하기 a라고 써야죠. 부영이 k가 없는 건 뭐 있죠? A 제곱 마이너스 B. 천재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민이 얘가 0이 되는 a는 얼마죠? 마일이겠죠. 1이 아니고. 근데 b는 그때 b는 얘도 0 돼야 돼. 둘 다 1. 1. 아 어려워요. 잠깐 타임 곱하라고 했어. a, b는 마일. 답은 마이너스 1이에요. 사진 바꾼다. 아니 예원이 너 수업방에 너 지금 신고한다. 너 교육청에 신고할 거야. 쌤사진은 저가 공개는데요. 뭐라고? 김종이랑 박예원이 주쌤 사진을 제가 들고오는데요. 뭐라고? 내 사진 내 사진 어디 있어? 와, 개소리. 내 사진이구나. 내 추억의 사진이네. 어떻게 나랑 어떻게 똑같이? 그러면 꿀잼이죠? 야 잠깐 유튜브 다 봤어요? 선생님 거 영상? 아니 왜 안 봐? 이해 못하면서 왜 안 보는 거죠? 주쌤의 클래스. 그건 저희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주샘의 클라스 쌤 아니야. 샘으로 쳐야 돼. 오아시스라는 뜻. 그래도 너 지금 나오는데? 장난하세요? 병훈아 진짜. 네? 주샘의 클라스 네. 그럼 쳤어요. 클라스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아니, 선생님. 왜? 저희가 막 이상한 말 하시는 것도 편집해 주셔야죠. 저 그러나 연예인 되면은 폭로나간다고요. 연예인 너 될 일 없으니까 괜찮을 것 안 같네요. 된다고요. 근데 편집을 한다고 다 한 거야.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돼. 들린대요. 수민이 넌 왜 항상 안 들리는 거예요? 내 목소리만 안 들려요? 꽉 막혀. 선생님이 신서유기 정주행하시네요. 이거 내 거 아니야. 이거 로그인 안 돼 있어. 야, 애들이 한 거야. 야, 여기 나오잖아. 주샘의 클라스. 그러네요. 야, 이거 예비고일 비반 이거 딱 봐봐. 들어가자마자 부영이를 부르는 소리가. 그거지. 아. 꿀잼이에요. 판별식을 쓴 거예요. 판별식. 왜요? 판별식은 수민이 나갔다 오라고 채팅 좀 쳐줘. 마이너스 4ac. 야, 다 좋아해. 했어요. 싫어요. 그리고 구독하고 후원해 후원 실시간 10,000원 이상만 받아. 알림 설정까지 다 해. 아니 근데 진짜 보세요. 다시 봐야 돼 여러분들. 2번 보는 게 좋아. 저 근데 진짜 봤어요. 근데 수민이 나갔지? 수민이 나갈 때까지 나왔다 올 때까지 진짜 봤지? 예원이 보면서 공부하니까 어땠어요? 좋았죠? 진짜 재미없어요. 노잼이야 조금? 좀 더 재밌게 했어. 근데 내가 이거 올리니까 어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런 얘기 하더라. 수민이 들려 지금은? 근데 이거 왜 자꾸 화면 방향이 바뀌어? 수민이 지금 들리지 이제? 2개로 들어왔네. 네. 오케이 잘했어요. 아주 좋아요. 야, 선생님이 유튜브 올리니까 어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그 40분짜리를 누가 보냐고. 누가 보긴 수업 듣는 학생들이 보지. 여러분이 봐야죠. 네. 야 재밌던데 나는 꿀잼이던데 여러분이 내 개그를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닐까? 너무 선생님이 재미없으신 거 아닐까요? 순수해서 나는 너무 빵빵 터지던데 집에서 혼자 편집하면서 웃다가 쓰러졌는데 여러분들이 꼭 봐줘야 돼.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보라고 하는 거야. 얼마나 귀찮은데. 진짜 매일매일 편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진짜 집에 가서 그거 하는데 막 짜증나.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한 번이라도 봐서 복습할 수 있다면 좋죠. 그리고 내가 본 결과 내 설명에 별 문제가 없어요. 엄청 자세하게 잘해주던데 여러분이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근데 2번, 3번 보면 됩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만. 그래서 공부할 때 문제 안 풀리면 다시 보면서 하세요. 대답 없죠? 응? 네. 고마워요. 이렇게 친절한 선생님 어디 있어요? 여기 135번 해볼까요? 네. 이건 아직 안 배운 거죠?
3개 냈었어 내가? 133에서 34, 36이요. 36 해야 되죠. 실력업 이거는 여러분 못 풀 건데 도발을 해야겠어. 너네 실력으로 못 푼다. 열받죠? 열받지도 않고 뭐 그냥 풀어야죠. 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옛날에 방정식 할 때가 아니고 지금 하는 거구나. fx 지금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요 fx의 식을 만들어 봅니다. 같이 하겠어. 선생님 너무 노잼이니까. 아까 방금 배운 거 있잖아. 이 점 x축과 만든 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최고 차이 계수는 뭐죠? 모르면 a라고 쓰는 겁니다. 근데 에이. 네.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은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냥 2차 식이야. fx라는 2차 식은 이렇다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이 2차 식을 y에 대응시키면 얘는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만약에 2차 식은 0이다 이렇게 쓰면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을 때만 방정식이지. 아무튼 요 2차 함수든 y에다 0을 대입한 2차 방정식이든 간에 이 식의 부분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식의 부분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fx라는 식은 요렇게 생겼을 것이다만 이해를 하면 그러면은 요 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야, 이 방정식인데 요거는 거기서 좌변만. 요 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정민이? 그런 질문이야. 이 2차 방정식 풀려면은 얘를 2ax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렇게 생겼을 거예요. 아니 2x 빼기 1을 넣었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2x 빼기 1 빼기 알파 2x 빼기 1 빼기 베타 이렇게 생겼겠죠. 이 함수 기호는 괄호 안에 들어가는 요 x가 바로 뭐라고 얘기하려고 했죠? 다시 하겠습니다. 이 함수 기호는 괄호 안에 통째로를 넣었을 때 함수에 넣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기호야. 그러니까 이 통째로가 그러니까 만약에 x 들어가면은 x에서 알파 빼고 x에서 베타 뺀 거를 곱해서 a가 나오는 그런 함수니까 이 x가 요 빨간 거로 바뀌면은 빨간 거가 통째로 들어가야 돼. x 자리에. 정민이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fx의 식만 찾으라는 게 아니고 이 fx의 식이 0이 되게 하는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죠. 요걸 그대로 다시 써보면 는 0. 요 방정식 풀어라. 방정식. 이 방정식 2차 방정식이네. 어떻게 풀어요? 인수분해에서 풀어야 되는 인수분 돼 있어. 인수분해 돼 있으니까 요 괄호가 0 되는 게 방정식이 해져.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0 되게 하는 x를 찾아야 된단 말이죠. 방정식에는 x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2x가 알파 플러스 1 넘겨서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1이세요?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얘가 0이 되는 x 값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2x가 베타 더하기 1이니까 x는 2분의 베타 더하기 1. 이게 두 근이네요. 그걸 더해요. 걔네 둘을 더하라 이런 얘기니까. 저예요라고 하는 줄.
그러면 이거라는 2분의 거 아니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배.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네요. 그러면 4. 4죠 답이. 오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병훈이 이해됐어 안 됐어? 네. 내는 무슨 이해됐냐고. 네. 부영이는 너 부영 아파트라고 있는데 너 부영 아파트로 보낸다. 대답 안 하면. 네. 준호 너 그냥 불러봤어요. 요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좀 정리해 보면은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이 함수의 fx 있잖아. 요 식을 만들어내야 돼. fx 부분 식. 이 식의 값을 y로 둔 게 이참수니까 이 식 자체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리를 이용해서 f2x 마일이라는 식도 만들 수가 있고, 근데 식만 만들면 끝이 아니라 그 식이 0이 되게 되는 2차 방정식, 요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이 만든 식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인수분해해서 풀어야 돼. 인수분해 다 돼 있어. 뭐야? 돼 있잖아. 놓기만 했는데 인수분해 돼 있지. 그러면은 각각의 괄호가 0 되는 x를 찾으면 돼요. 그런데 다른 풀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야 돼.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게 실제로 선생님 이렇게 안 풉니다. 이제 추상화를 한번 해줘야겠어. 훌륭한 학생은 다음 설명이 이해가 되면 좋아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fx의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fx는 0이라는 요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는 0. 이 방정식의 해는 뭐예요? 토하지 말고 몰래 맛있는 거 먹다가 토하신 거세요? 방정식의 해는 뭐냐면은 알파 베타죠. 알파노도 0되고 베타노도 0되니까요. 그럼 잘 봅니다. f 알파는 0 이거 참이에요? 네. 참이죠.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다가 f 베타는 0 참이에요? 네. 둘 다 참이란 말이야. 여기까지는 됐죠? 됐어요.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자, 어떤 방정식이 있냐면은 요런 방정식이 있다. f2x 마일. 요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x에다가 뭐를 넣으면 참이 되냐 이런 거.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x에다가 뭐를 넣어야 참이 되냐 물어보는 건데, 이게 참이 되려면 알고 있는 건 이 두 개밖에 없잖아. 1번하고 2번. 그러니까 얘가 알파가 되게 만드는 2x 빼기 1이 알파가 되게 만드는, 아니면은 2x 빼기 1이 베타가 되게 만드는 그런 x가 해인 거야. 이 방정식에서는.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랑. 그렇지.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죠. 왜냐면은 1을 넘겨서 x로 나누면은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1과 x는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이쪽을 한번 내가 보여줬지만 안 보고도 다시 할 수 있는 거야. 여기만 보고도 할 수 있어요. 요렇게만 보고도 풀 수 있어.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볼까요? fx는 0의 방정식의 해는 알파 베타니까, 다시 y는 fx가 이렇게 그려졌다는 것은 y에다 0을 대입한 요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죠? 그 말은 f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0이 되는 게 참이고 f 베타도
0인 게 참입니다. 여기까지를 그림을 보고 알아내시고 그런데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요거거든. f2x-는 0이라는 방정식이야. 실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안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만들어 보면 이렇게 생겼지만 아무튼 이 방정식에다가 x 자리에 뭐를 넣어야 참이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x에다가 뭐를 넣으면 참이 되냐고. 근데 참이 되는 건 이게 두 개밖에 몰라 지금. 이 그림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이 괄호 안에가 통째로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됐을 때만 참인 거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알파가 되거나 얘가 베타가 되게 만드는 x를 구해야 됩니다. 방정식에는 항상 x를 구해야 돼. x에다 뭐 넣으면 참 되냐 이게 방정식 해예요. 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줬는데 그러면은 선생님이 진짜 풀 때는 나의 실전 풀이를 보여줄게. 정말 이렇게 안 해.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이해하면 좋습니다. 아무튼 이 방정식은 여기가 알파가 돼야 참이 되니까 바로 그냥 해볼게요. 야 2분의 맞춰. 맞추면 이 약분되지 이렇게. 맞춰주면서 알파 플러스 1 넣으면 딱 되잖아. 이거 또 없어지잖아. 아니 2분의 알파 플러스 대입하면 바로 알파 되잖아. 이렇게 돼서 이게 약분하면서 마이너스 1하고 1이 없어지니까 알파 되죠? 그래서 보자마자 다 지우겠어요. 완전 완벽하게 숙련된 학생의 풀이를 보여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줄 거예요. 잘 봐. 야 이게 딱 이참수 이렇게 그려지면 야, f 알파 0이고 f 베타 0이지. 야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설명이야. f 여기 베타 0이지. 야 여기다 넣어서 알파 대 만들어. 그러면 2분의 알파 플러스 1 됐네. 이렇게. 그럼 알파 되잖아. 0 되잖아. 알파 되니까 이거 참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해야. 넣어서 이거 알파 만드는 거. 하나는 2분의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이게 두 근이에요. 이 방정식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어. 고3들은. 이해됩니까? 넣어서 얘를 알파로 만들면 돼. 약분해서 1 빼니까 알파 되잖아. 네, 알파 되니까 참이잖아. 이거 참되게 만든 x값 2분의 알파 플러스 1. 하나는 2분의 베타 플러스 1. 얘네 둘 더하면 답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은 식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지금 처음이니까.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 시험 잘 나와. 시험 문제 나옵니다. 하나 보여줄까요? 온라인 수업이니까 찾기가 좀 힘드니까 일단은 휴식을 좀 갖겠어요. 왜 이렇게 숨이 차죠? 네? 코로나인가? 휴식 정확하게 7분 주겠습니다. 옆반하고 똑같이. 하지만 선생님은 또 항상 여유 있게 7분 30초를 주는 이렇게 매너가 좋아. 30초 줄 거예요. 쉬었다가 옵니다. 야,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두 점 A, B에서 만난다. A의 X좌표가 마이너스일 때 B의 X좌표가 가시오. 요거는 요런 개념입니다.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렇게 그렸거든. 근데 만나는 점이 두 점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 이름이 A고 요게 B인데 요 교점의 X좌표는 뭐냐? 지난 시간에 배운 건 이거예요.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있다면 그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로 두면은 2차 방정식 해라 그랬죠. 근데 이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확장된 거야. 왜냐면은 요 함수랑 요거가 만나는 점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원래는 2차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연립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대입법입니다. 그러니까 y를 소거하기 위해서 요 식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럼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죠. 얘를 먼저 쓸게요. 이렇게 되거든. 요 방정식을 만약에 풀잖아? 그러면 여기가 나오는 거야. 이 교점의 X좌표가 나오는 거고 이 방정식을 풀어서
교점의 x좌표를 구했으면은 그거를 다시 이차함수라든지 직선에 넣으면은 교점의 y좌표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원래 연립방정식인데 y에다가 요거를 대입해서 만든 요런 연립방정식의 해다. 요 방정식. 연립을 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 그냥 얘랑 얘를 갖다고 놓고 푼 연립방정식 있죠? 갖다고 놓고 푼 2차 방정식. 요 방정식의 해가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예요. 알파, 베타. 근데 지금 풀 수가 없다고. K 때문에 풀 수가 없죠. 그리고 풀려면은 얘를 싹 넘겨서 풀겠죠? 한쪽으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얘를 풀면은 교점의 x좌표 두 개가 나온다. 이게 개념인데 K 때문에 풀 수는 없지만 하나를 알려준 거야.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근이라는 거죠. 이 방정식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면은 K를 구할 수 있죠? 근인데 이게 정민이 대입을 하면 되죠. 정민이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4 빼기 2 플러스 3 빼기 K가 0이 되는 그런 K는 얼마예요? 5죠. K를 찾았습니다. K가 5인 걸 알면은 여기까지 됐죠? 이 방정식을 다시 쓸 수 있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빼기 5는 빼기 2는 0. 이렇게 해서 나머지 한 근은 얘를 인수분해서 풀면 되겠어요. X 플러스 2 X 빼기 1이 0이니까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2 말고 1이 있네요. 1. 여기가 1인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B점의 좌표를 구하라 했으니까 B점은 1, 물음표일 건데 Y좌표도 같이 구해야 되니까 1을 엿다 넣을까요? 엿다 넣을까요? 야, 이 점은 이 그래프 위에 있기도 하고 요 그래프 위에 있기도 하단 말이야. 어디다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엿다 넣을까?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 1,6이었네요. 아니 엿다 넣을까? K를 아까 알아냈으니까 여기 K가 5니까 1 더하기 5는 6. 어떻게 해도 6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제를 하기 전에 개념을 읽어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133쪽을 보면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 요 개념인데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직선 y는 mx 플러스 n의 교점의 x좌표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연립방정식의 해에서 나오는 x값이니까 y를 소거한 여기다 갖다 대입한 다시 말하면 얘랑 얘를 갖다고 놓은 요 2차 방정식의 해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2차 방정식의 해랑 같다. 그래서 여기 알파 베타가 이게 개념이에요. 알겠어요, 정민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거는 2차 함수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c 돼 있고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 교점의 개수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는 어쨌든 이렇게 연립을 했을 때 이건 어떻게 한 거냐면 넘긴 거예요. 그냥 b 빼기 m, c 빼기 n 이거 넘겼을 뿐이야. 는 0으로 정리해서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랑 같겠죠. 왜냐면은 교점의 x좌표가 요 연립방정식의 해인데 요 방정식 2차 방정식의 해인데 이 교점 x좌표가 두 개 나온다는 거는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잖아. 교점 x좌표가 한 개 나온다는 건 교점이 하나란 얘기고 교점이 없으면 직선하고 2차 함수가 교점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똑같아. 옛날에 지난 시간에 했던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점이거나 한 점이거나 안 만나거나도 판별식으로 할 수 있듯이 어떤 이참수 그래프와 직선도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고 한 점에서 만나면 접하면 판별식이 0이고 만나지 않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왜냐하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얘네 둘을 같다고 만든 2차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이죠. 근데 판별식 쓸 때는 한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밖에 없죠. 는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직선을 넘겨서 빼서 정리한 겁니다. 됐어요? 네. 오늘의 개념도 여기까지 끝이야. 그러면은 바로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이 좀 할 시간 줄게. 134쪽에 158, 159를 두 개씩만 하세요. 요거 두 개. 알겠죠? 158번에 1번, 2번, 159번에 1번, 2번 두 개씩만 풀어봅니다. 지금 고. 바쁜 사람은 채팅 치시고 158번에 1번. 1번, 2번이요? 두 개씩만 해. 1번 문제는 교점 x좌표를 구하는 것이고요. 이거 문제는 위치 관계를 얘기하라니까 몇 개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있는데요? 풀려 있는데. 있어요? 지난 시간에 여기 안 했는데. 수민이는 풀려 있으면은 잠깐 쉬어. 아니면 다음 페이지 우리 필수 예제 풀던 거 그 다음 문제 할 거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고 있어요. 수민 요즘 너 열심히 하는데 온라인이라서 내가 낚이는 건가? 너 느낌 이상해. 너 약간 이상해진 것 같아. 열심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요즘? 무슨 바람이 불었어요? 열심히 하지 말까요, 그냥? 아니 그건 아니죠.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바로 문제 풀어보겠어요. 그러면은 요 문제 다시 한번 137번 여러분이 이해가 좀 더 됐으니까 할 수 있을 거야. 이차함수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의 그래프와 직선 y는 3x 빼기 1은 서로 다른 두 점 만난다. 지금 필수예제 5번이에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뭐 그런가 보지. 근데 식을 모르네요. 근데 이 중 한 교점의 x좌표가 1 빼기 루트 2다. 그리고 요 개수는 다 유리수로 이루어졌다. 이런 힌트를 줬죠. 유리계수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한 근이 무리수라면은 켤레근을 갖죠. 한 근 다른 한 근은 뭐가 될까요? 1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이해 못하는 학생 누구세요? 준호 이해되지? 준호는 똑똑하니까 거짓말이죠. 근데 잠깐 2차 함수인데 왜 갑자기 2차 방정식 나온 거죠? 어차피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할 때는 얘랑 얘를 갖다 놓고 2차 방정식 풀 거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한 근은 요거고 한 근은 이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풀기가 힘드니까 왼쪽으로 다 넘길 건데 아직까지도 내림차순 정리를 못하는 학생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야 넘겨서 a 빼기 3 한 거야. 이거 넘기고. 그러면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가 1 빼기 루트 2면 베타가 1 플러스 루트 2라는 그런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죠. 너무 쉽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미정계수를 결정해야 되는데 뭐를 쓰면 제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정민이. 근각계수 쓰면 되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지금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는 근각계수를 많이 안 썼는데 고등학교 때는 필수가 됩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근각계수의 관계. 여기서 말하는 a는 최고차의 계수, 요거는 b, 요게 c예요. 알겠나 부영?
네. 그래서 두근의 합은 야 빨리 구해놓자. 두근의 합은 얼마예요? 두하면 2죠. 2. 두근의 곱은 곱하기 안 되는 학생이 있어. 앞에 거 제곱 1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2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요거분의 요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a 빼기 3인데 이렇게 하자. 3 빼기 a로 써도 돼. 3 빼기 a.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 최고차의 계수분의 1차의 계수.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여기 플러스 뭐 b 더하기 1이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마이크 때문에 안 보였잖아. 오케이. 알고 있었어. 눈치 빠르지. 그러면 a는 얼마예요? 슉슉슉 넘기면 선생님 a는 구함. 요번 크리스마스에는 a는 구함. a는 1이죠. b는 마이너스 2. 아주 훌륭해요. 잘했습니다. 너무 쉬웠잖아 이거.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밑에는 숙제로 낼 겁니다. 아, 요것도 장난치는 거죠. 필수 예제 몇 번이냐면 6번.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해보겠어요. 요번에는 직선의 식에 K가 들어있네. K 때문에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치 관계 알 수가 없어. 하지만 먼저 위치 관계를 알려주면 이렇게 되는 K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지난 단원으로 달라진 건 요거 하나 차이야. 이렇게 먼저 방정식을 만들어서 요 2차 방정식을 만약에 푼다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나올 것이다. 요 생각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넘겨서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딱 했어. 넘겨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2차 함수와 이 직선의 교점 x좌표. 근데 실근이 2개 나오면은 교점이 2개. 실근이 하나면 2차 함수랑 직선이 접하는 거고 실근이 없으면은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때는 뭘 쓰죠? 판별식 쓰죠. 짝수 판별식 지난 시간에 복습했으니까 바로 써보겠어요. b-를 살짝 써놓고 b-제곱 4 b-제곱 빼기 ac 2에다가 1-k 곱해야죠. 정리해보겠어. 그러면 k 빼기 2 더하기 4니까 k 플러스 2거든. 아무튼 이 k 플러스 2가 짝수 판별식이에요. 요 식이 0보다 크거냐 같냐 작냐를 판단하면 됩니다. 서로 다른 주제 만나려면 k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커야 되고 접하려면 k 플러스 2가 0이어야 되고 만나지 않으려면 k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야 돼요. 짝수 판별식 4분의 d는 이거니까요. 알겠어요? 정민이 알겠어요? 그러면은 근데 자 이렇게 쓰면 건방지다 그러지 번역해서 지금 k의 범위를 구하라는데 k 플러스의 범위를 구하면 어떻게? 그래서 판별식을 정리를 좀 해서 1번의 답은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2번은 k가 마이너스 2다. 3번은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됐습니까? 쉬웠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단원 다 배웠어요. 바로 다음 단원을 가려고 한 찰나에 2차 함수 최대치에서 나왔는데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겠어요. 질문이 있어요. 질문 몇 번? 몇 번이 아니라 저희 2차 합수 나가고 뭐예요? 왜? 저로 그렇고 공민의 애들 학생이 그런 애들이 앞부분도 살짝 안 돼 있거든요. 좀 앞에 하고 싶어서 그래요? 선생님 수업을 들으니까 앞부분 어떻게 했는데 굉장히 궁금하면서 듣고 싶어지지 준호야. 그러면 안 알려줄 거야. 농담이고 앞부분 할 건데 지금은 좀 더 그냥 나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앞부분은 갈 시간 충분히 있어. 우리 좀 일찍부터 했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르게 우리 지금 예비고일들은 좀 많이 배운 편이거든. 근데 한 1월, 2월이 되면 2월이 되기만 해도 다시 돌아갈 건데 1월 정도는 더 나가는 게 좀 더 나아요. 어차피 학교에서 다시 배우기도 하고 그때도 또 수업하니까
왜냐면 또 이게 중간고사 범위 말고 기말고사 때는 대비할 시간이 좀 많이 없어. 지금 해둘 때 내 판단은 진도를 좀 더 나가는 게 나을 걸 여러분한테. 부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앞부분? 뒷부분이요. 뒷부분 더 해야 돼. 특히 어디까지 하면 제일 좋냐면은 부등식까지 하면 좋아요. 지금 옆반은 여기 나가고 있어요. 214쪽 나가고 있어요. 진짜요? 좀 빨리 해야 돼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좀 더 빨리 나갈 거야. 왜냐면 중간고사 어디까지 보냐면 중간고사 2차 함수까지 보는 학교가 반이고 여러 가지 방정식 들어가는 데가 반이야. 더 해야 돼. 방정식 해야 돼. 방정식.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아요? 빨리 했겠네요. 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앞만 보고 일단 간 상태에서 나중에 복습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방정식 풀 때 필요한 인수분해라든지 뭐 그런 거 인수분해나 곱셈공식 같은 거는 하면서 다시 정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은 없어. 앞에를 몰라도 인수분해 쪽하고 그러니까 항등식하고 이런 쪽 다시 해야 되는데 복소수랑 근데 몰라도 별로 문제는 없습니다. 배우는데 내가 중간중간에 다시 복습시켜줘. 인수분해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좀 더 해라 준호. 조금 더 나가고 나서 다시 돌아갈 거야. 네가 말 안 해도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처음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은 내 목표는 부등식을 넘어서 평면좌표 하면 좋고 부등식까지는 무조건 해야 돼. 빨리. 옆반처럼.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준호가 맥을 끊어서 수업을 끝내려고 지금 약간 페이크 시전하신 것 같은데 멋있었어요. 부준호야. 앞으로 까먹어서 답답한 마음이 있죠. 괜찮아. 근데 나올 때마다 복습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처음부터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알거든. 나도 그랬고. 그런데 사실은 나올 때마다 찾아보는 게 나아요. 한번 배운 학생들은. 근데 준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선생님한테 배운 게 아니라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하긴 할 거야. 우리 나한테 배운 학생들은 나올 때마다 다시 앞에 곱셈공식 같은 거 까먹은 거 다시 보면서 하면 됩니다. 그 문제, 지금 배우는 문제를 풀 수 있을 수준으로만 복습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모든 걸 다 복습하기는 힘들어, 시간이. 됐고. 뭐 하다 말았죠? 누구 오는 줄 알았어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봐야 되는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야 봐봐 그림 보고 얘기해 보세요. 이 그래프에서 제일 y 값이 작은 데가 어디인가? 뭘까? 이 그래프를 딱 봐. y 값이 제일 작은 거 q죠? 네. 이게 최소값이야 q가. 항상 최소값 최대값은 식 전체의 값인 y값을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에서 최소값을 갖냐 물어보면 x는 p에서 최소값 q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x는 p에서 그러니까 꼭지점에 x좌표죠. 최소값 q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최소값만 얘기할 때는 q만 얘기하면 돼요. 어디에서인지 물어보면은 이것까지 얘기하고. 이거 중학교 때 한 거야. 근데 최대값은 어디 있어요? 최대값은 여긴가? 최대값은 계속 커질 때는 없다라고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약속을. 계속 커질 때는 무한히 커지는 이참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최고차이 양수인 이참수는 최대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위로 볼록한 최고차이 음수인 이참수는 최대값이 꼭지점의 y좌표인 q 이거고 최소값은 없죠. 너무 쉽잖아. 이거 했던 거야 다. 보고 얘기해봐. 수민. 최소값은? 최소값이요? 네. 최소값은 마이너스 8. 과일값은? Y요? 과일값. 마이너스 8. 아니 과일. 채소 말고. 미안해요. Y에 가끔 너무 아저씨 같았죠? 있네요.
나도 할까 말까 한 3초 망설였었어요. 아, 됐어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인데 어디에서죠? 어디에서 최소값을 갖죠? 1 1에서. 1 그럼 이게 이 색깔 회색은 뭐냐면은 어떤 x를 집어넣어도 회색에다가 y 값이 결정돼. 회색으로. 야, 이거 넣어도 이거고. 이거 넣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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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고. 어쨌든 회색 부분에만 y 값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딱 1을 넣었을 때가 y 값이 제일 작고 회색 마이너스 8 여기. 그래서 이게 최소값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8보다 위에 값만 나오게 돼 있죠. 이 참수는 어떤 x를 집어넣어도 y 값이 -8보다 크거나 같은 게 나옵니다. 부영이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얘기다. 부영아, 네. 다음 함수의 최소값은 최소값은 뭐예요? 없다고. 계속 내려가면 최소값 없는 거야. 부영이 듣고 있어요? 네. 최대값은 얼마죠? 14. 아주 잘했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야 수업 못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를 불렀어. 숙제 주려고. 산타 할아버지가 숙제를 하늘에서 내려주실 거야. 자고 일어나면 숙제가 카톡으로 와 있을 거야. 크리스마스니까 없애주세요. 크리스마스에는 선물로 좀 문제 풀어야지. 무슨 소리예요? 그런데 꼭 크리스마스에만 하는 건 아니고 주말이 있기 때문에 숙제를 좀 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번 단원에서 배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서만 문제를 좀 많이 내서 주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최소는 여기는 안 배워도 좀 할 수 있거든. 왜냐면 중3 내용이야.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 그러니까 구간을 정해줬을 때 최대 최소 말고는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숙제로 좀 낼 거예요. 같이 섞어서. 그래서 설명 급하게 한 거야. 알겠죠? 네. 오케이. 숙제는 카톡으로 할 건데 지금 끝나자마자 1시간만 자습 있는 거 알죠? 연습 문제 140쪽까지 싹 풀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라이트 샌도 숙제 보여줄게 한번. 라이트 샌은 어디냐면은 지금 해야 될 거 72쪽 아니죠. 72쪽, 73쪽, 74쪽이 추가됐고 75쪽도 하세요. 오늘 75쪽도 합니다. 76쪽만 빼고 다 하고 그리고 77쪽부터 라이트 샌 77쪽부터 81쪽까지 82쪽까지 하세요. 82까지 숙제예요. 일단은 숙제 금요일까지 숙제.